윤석열 마케팅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그가 5월에 등판할 것이라고 합니다. 쌍팔년도 프로야구에서 선동열이 몸만 풀어도 상대팀이 지지를 쳤다. 그런 전설이 있는데 딱 그 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하필 5월일까요? 원터치 3K쇼 뉴스 예언해줌. 오늘은 이제는 돌아와 곧 등판할 이름 윤석열 특집입니다. 제가 가까운 사람에게 들은 얘기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파평윤 씨의 희망 윤석열 얘기입니다. 이 등판 예언 윤석열도 알까요? 알긴? 듣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저보다 저를 더 잘하십니까? 좀 짚어보죠. 오늘 김종인의 이 윤석열 마케팅 어떻게 보십니까? 마케팅이 아니고 예언에 좀 끼고 싶은가 봐요. 같이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좀 약간 신나가지고 호기심 섞인 그런 생각 때문에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그런 호기심을 갖고 있어도 이상할 건 없다고 봐요. 비슷하다 이거. 개발했다. 성대모사예요? 아니 근데 반반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자꾸 물어보니까 그냥 대답을 막 하는 것 같고, 비대위원장 그만두고 나서 모든 언론의 인터뷰에 응하고 요즘에 좀 뜸하다가 오늘 또 나왔어요. 오늘.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실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사가 전혀 없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일 타겟은 이제 아무래도 국민의힘에 뭔가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해야 되잖아요. 전당대회에서 누가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홍준표의 복당, 황교안의 대권 전망,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가르마가 타지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당대회 결과가 만약에 과거 회기로 다시 되면은 김종인의 개혁이라는 건 사실은 레거시도 없어지는 것이고, 윤석열하고 국민의힘하고 뭔가 매칭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징검다리나 이런 건 희미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국민의힘하고 윤석열을 매칭시키는 게, 그렇게 해서 정권 교체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뭔가 국민의힘이 이번에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에 치러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드러나는 상황들에서 보듯이 주호영, 김웅 이 구도도 비관적인데, 김웅이 아니라 나경원이 내 상대다 이렇게 되면 더더욱 이제 희망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김종인의 그러한 이제 국민의힘에 미치고 싶은 영향 이런 것들은 관철이 잘 안 되겠죠. 김일평론가, 미합이 5월 등판 왜 5월입니까? 저는 별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3월 초순에 검찰총장직에서 사퇴를 했고 4월 초순에 재보궐선거가 끝이 났단 말이죠. 2달 더 가는 거는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5월이라고 짚은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굳이 얘기하면 이제 5월이라는 시즌이 있습니다. 5.18이 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도 5월이라는 시기를 그냥 넘기기에는 좀 아깝지 않을까. 윤 총장하고 김종인 전 위원장 간에 어떤 교감이 있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을 직접 취재하는 기자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제가 윤석열이라고 커터를 달아도 좋을 만한 가까운 사람에게 들은 얘기는 최대한 늦게 간다라는 거거든요. 5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5월에 등판하면 정치인 윤석열이 유리한 거야? 아니면 한 여름 지나고 추석쯤에 나와도 되잖아요, 사실. 빨리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적어도 국민의힘 전당대회 정도는 끝이 나고 나오는 것이, 대선 준비라고 한다면은 본인이 정치를 해도 되는가, 이런 질문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윤 전 총장이 대선에 출마를 한다는 것은 비정상적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은 대통령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은 본인이 대통령 임명을 받고 검찰총장을 했고 그 대통령의 임기 중에 대선 주자로 떠서 대선에 도전한다. 이거는 굉장히 초유의 상황이가 맞습니다. 검찰의 중립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불식시키고 극복할 거냐, 이것에 대한 답을 내놓는 데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릴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등판이 그렇게 급한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여러 가지 숙고를 통해서 늦춰야 되는 그런 사정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김민하 평론가는 등 빨라야 됩니까? 늦어야 됩니까? 판을 네? 오늘 해야지, 무조건. 오늘 해야 됩니다. 오늘 마감 뉴스에 다뤄질 수 있도록 오늘. 아니 근데 5월 등판설은 사실 그 언론에 이제 많이 또 보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직접 취재한 사람은 제가 볼 땐 손에 꼽는데 있긴 있어요. 신통한 답변을 못 들은 것이지 있긴 있겠지. 근데 그런 측근이 알려주는 여러 가지 비밀 정보 이런 거를 그런 거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너무 많고, 측근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근데 요 며칠 전부터 6월 등판설이 나왔어요. 6월로 미뤄질 수 있다. 엊그제는 아예 상당히 자명이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네. 내가 취재한 사람이랑 만난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나온다라는 거는 대선 출마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정치를 할 생각이 있다라고 밝히는 거는 일단 있어야 돼요. 어쨌든 보수 정치로 나올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무주공산 됐을 때 사실은 자기가 약간 침발라 놓는 게 있어야지. 네. 그래서 당장 내가 국민의힘 입당해가지고 한번 뭐 대권 후보 돼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정치를 합니다라는 외부의 구심점이 있어야 그 다음부터 자기 중심의 플랜이 짜여지는 건데 그게 늦어지고 있으니까 5월 등판설, 6월 등판설, 7월 등판설 이렇게 늦춰지고 이제 있는 거죠. 벌써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러다가 윤석열 다 걸게 했다가 윤석열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떡할 것이냐. 우리 카드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로 가잖아요. 지금 뭐 여의도 오피스텔에 빈대가 없대요. 다 윤석열 측근들이 사무실을 내고.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사실상 이제 내가 윤석열과 더 친하다. 내가 윤석열을 데려올 수 있는 후보다. 윤석열이 대표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김웅 의원은 법무연수원에서 사표 낸 것 미안하다라고 윤 전 총장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총장님이 더 걱정된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일화를 남겼고 심지어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까지 고시원을 같이 나왔다. 아, 고시원 동기 끈끈하죠. 근데 그 거대 정당의 대표쯤 되면 누구를 모셔오기 위한 방석이 내가 돼줄 수 있다. 이런 스케일로는 안 되는 거고 그 사람을 못 데리고 오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 대선판을 휘감아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거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대표를 뽑는 거는 당원들의 비중이 큽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 이런 거에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둘 거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전당대회 변수는 못 될 거다. 국민학교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의 대표라는 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당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를 놓고 이제 노선 논쟁을 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지. 윤석열 그냥 데려오겠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뭐 승부를 볼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대선에서 이기겠습니다. 정권교체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잖아요. 떡고물에만 관심을 가지는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그래서 지금 정권교체의 비전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인물이라고는 윤석열 전 총장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당대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상당히 보수적인 당원들도 윤석열로 정권 교체할 수 있다고 하면 윤석열을 데려오는 것에 동의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의를 한다는 게 그 내용은 뭐냐. 임용판 씨를 비롯해서 윤석열 사과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얘기를 잘 보면은 적어도 와서 사과를 하고 무슨 머리를 조아리고 나서 우리한테 같이 하자고 해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윤석열을 데려올 수 있다는 것은 뭐 공통된 결론일지 모르지만 그 과정이나 중간의 절차에 대해서는 다 생각이 다를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동기 정도 얘기하려면 우리 운동권들처럼 빵 동기 정도 얘기해야지 고시원 동기, 뭐 검찰 동기 갖고는 안 되죠. 자, 여의도는 그렇게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운데 윤석열은 어쨌든 여의도 문법에서 벗어난 정치를 한다 이렇게 평가들을 어떤 매체들이 하고 있어요. 뭐 윤석열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빨리 여의도로 가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전문가들이나 만나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이 준비가 안 된 게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령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무슨 지식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일평생 검사만 한 사람이 예를 들면 정치, 사회, 경제에 대해서 뭘 알겠느냐.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 그런 말도 하지만 꼭 그런 거 다 알아야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준비라는 건 필요하죠.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고 할 때 자기 정당성을 자기가 충분히 성실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저런 그 아기다툼 하는 데 가가지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준비가 이제 나름대로의 결심이 필요한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일관된 그림을 완성된 그림을 갖고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분명히 윤석열 전 총장은 식당 창당이라든가 그런 거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국민의힘이 이게 좀 별로 가망도 없을 것 같고 윤석열 총장이 좀 늦게 되고 이러니까 금태섭 전 의원이 하는 신당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와서는 또 금태섭 얘기는 어디로 가는지 없지 않습니까? 금태섭은 사라졌습니다. 페이스북에 살아있습니다. 뭔가 전체적인 각을 잡아가는 뭐 이런 과정은 전혀 아니에요. 모두가 준비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윤석열이라는 그 상품성 하나만 가지고 지금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뭐 그러고 있는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홍준표가 복당할 것으로 보이잖아요. 시기의 문제지. 홍준표와 윤석열이 공존 가능합니까? 홍준표뿐만 아니라 지금 황교안 전 대표도 움직이고 있고 자신 있게 예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윤석열은 국민의힘에 안 들어간다. 남아있는 게 무소속일지 신당일지 두 가지밖에 안 남아있다고 보는데 현재 여러 가지 흐름들이 국민의힘이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기 이전에 지난 총선 패배의 전후에 있었던 그 흐름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지금 자명을 하는 이유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급한 거지 생각은 여러 가지로 서 있는 것 같아요. 여의도는 이제 내가 여의도 사람이 아닌데 무슨 여의도 문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 필요도 없습니다. 여의도는 여의도끼리 알아서 정리를 해라. 청와대 가는 길은 여의도판하고는 또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윤 전 총장이 무소속으로 가도 대선 주자로서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김종인 위원장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와중에 황교안은 미국에 왜 간 걸까요? 김평론가님. 할 게 없지 않습니까? 빨리 복귀 시동을 걸긴 했는데 언론 인터뷰를 맨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황교안 대표에 대한 반응은 또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난번 총선의 패배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데 그냥 대표이기 때문에 책임이 아니라 공천을 말아먹은 책임이 직접적으로 있어요. 근데 그런 인사가 벌써 나와가지고 예를 들면 원내대표 선거부터 영향력을 미치려고 전화 돌리고 뭐 이러면 사람들 눈에 좋게 안 보이죠, 당연히. 다만 이제 황교안 전 대표를 나중에라도 백업해줄 수 있는 당 내외의 세력들은 살아있는 거죠. 아직 그게 이제 핵심인데, 그래서 어쨌든 조바심에 먼저 나오긴 나왔지만 뭐 할 게 없잖아요. 보수 이슈로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데, 그러기에 가장 좋은 게 이제 한미동맹, 외교, 안보 뭐 그런 거니까 여기에 힘을 실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지금 황교안 있고 홍준표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의힘 제가 볼 때는 그럴 경우에 분당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분당돼서 대선 대응하는 그림을 누구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당된다고 해서 중도층을 쫙 가르고 양당을 이제 축소시키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정도의 신당의 형태가 될 것이냐, 저는 한국 정치에서 아직은 그거 뭐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라도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뭔가 국민의힘하고 브릿지를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건데, 그런 과정에서도 뭔가 자기의 무슨 뭐 존재감을 찾아야 되는 그런 어떤 과제들이 황교안한테도 있겠죠. 그러니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황교안. 선거가 끝나고 완전히 잊혀진 이름이 된 안철수 대표. 자꾸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제 제3지대 하면 김종인만 떠오르고,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민 평론가? 안철수 본인이 엄청나게 길들을 열어두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간의 관계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거고, 일단 첫 번째는 안철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그 시나리오를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인이 그 시나리오에 먼저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 결론적으로 남는 거는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서두를 수는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신당으로 간다고 했을 때도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내가 전임 경험자로서 거기를 보조하는 축이라도 되겠다, 킹메이커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거꾸로는 윤석열이 어차피 국민의힘에 안 들어간다면 내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대선 후보가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세훈 모델이거든요. 안철수 대표가 오세훈 시장한테 배웠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국민의힘도 그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외연 확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론조사 방식, 민주당 지지층까지 개입하는 여론조사를 그대로 해버리면 안철수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안철수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윤석열과의 단일화도 더 스무드할 수 있습니다, 그림이. 윤석열 입장에서도 홍준표나 황교안하고 단일화하는 것보다는 안철수하고 단일화하는 게 더 무난하게 비춰질 수 있고 명분도 있어 보이죠. 시점을 정확하게 잡고 빨리 움직여야 될 거는 윤석열보다는 안철수 쪽일 거예요. 왜냐하면 안철수 쪽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부터 대선 후보 경선 이때의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면은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될 수 있다. 저도 그 부분에서 이제 동의를 하는 게, 네네. 국민의힘이 안철수를 데려오고 싶은 마음과 안철수가 국민의힘에 가고 싶은 마음 중에 어느 쪽이 더 클까? 제가 볼 때는 안철수가 국민의힘에 가고 싶은 마음이 훨씬 커요. 국민의힘은 지금 바빠요, 지금. 뭐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안철수 대표는 최대한 자기가 유리한 방식으로 가기 위한 협상을 계속한다고 생각해 왔는데, 야, 이렇게 가다가는 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 될 수도 있으니 그러면 내가 이제 속도를 내봐야겠다. 준비 다 됐대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대요. 그럼 빨리 합당을 하지 뭐 하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아직 안철수를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는 국면인 겁니다. 자, 오늘 예언을 해보겠습니다. 손흥민 토트넘 떠날까요? 안 떠납니다. 김민하 평론가 보시기엔 손흥민이 토트넘인 건 알죠? 예, 소니. 예.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다음 대선 윤석열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윤석열 될 건데 누가 이깁니까? 김민하 평론가부터. 이재명 기본소득으로 간다. 김수민 평론가. 저는 김민하 평론가 반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장땡입니다. 김민하 평론가. 이재명 성대모사 됩니까? 이재명 지사는 그렇게 목소리가 특이하지 않았고 약간 네.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하나 더 해보죠. 홍준표 복당이 빠를까요? 윤석열 출마 선언이 빠를까요? 홍준표 복당. 홍준표 복당. 김민하 평론가는? 네, 오늘 밤에 정치 선언하기 때문에 윤석열이 빠르다. 그 김민하 평론가는 베베 꼬였어요. 친검 홍준표에게 우호적이지 않고 어쨌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